그 이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앞으로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였는데. 그냥 야, 임 선생님이 야, 대한민국 우리는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찬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게 뭐 하죠 이제? 대화하면 됩니다 이제. 운동 나도 요즘 운동 많이 하고. 운동이 진짜 운동이 저를 살리고 있죠. 운동 너무 좋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몇 번. 주 6번 정도. 헬스 그냥. 그럼 근데 약간 옷의 핏의 차이가 생기지 않나요? 아, 뭐 그런 게 신경이 쓰였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바뀐 것 같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너무 그러면 신경을 쓰겠죠? 근데 뭐 일단은 그냥 운동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고 재밌어가지고. 근데 나도 약간.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 아, 그치. 그게 운동마다 아무래도 다를 텐데 이거 내가 하는 뭐 헬스는 알다시피 누군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경쟁적 요소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나랑 경쟁하는 게 재밌는 느낌? 그러니까 남보다 그냥 내가 목표 설정을 해놓은 게 만약에 있어. 그거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려고 해서 더 했을 때 주어진 그 뭔가 쾌감? 그게 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나는 그 성과 나타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더라고. 성과 근데 빠지게 된 계기는 사실 성과보다도 즉각적으로 느껴진 즐거움이긴 했어. 그냥 뭔가 이 에너지를 다 썼을 때 느껴지는 기분 있잖아. 페일리어까지 할 때 그냥 여기서 진짜 누워서 자야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내 몸에서 주체 안 되는 에너지가 있었나 봐. 뭐 뭔가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거를 너무 안 하고 맨날 막 배달만 먹고 그냥 몸집만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에너지 쓰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기분에 중독된 느낌이야. 그냥 사실은 에너지를 다 쓰고 그냥 탈진하는 그 느낌? 조금 더 호르몬적인 거네 그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어. 뭔가 좋은 호르몬 많이 분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거든. 그냥 쇠질만 하면 평생 하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들어. 운동 중독 제대로인데 그거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좀 꾸준히 그래서 막 쇼텀으로 보고 하면은 약간 무리하게 할 수도 있잖아. 막 자기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막 몸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하기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쇼텀으로 볼 게 아니다. 나는 이거는 내 인생으로 보고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하면서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재밌게. 단백질을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단백질 먹는 거에 훨씬 더 마인드풀하다 그래야 되나? 뭐 몇 그램을 일부러 채우려고 일부러 그치, 나는 계속 맞아. 노력하는. 그치. 근데 전에 어쨌든 내가 막 되게 식단이 까다로우니까 근데 단백질 그램 수나 이런 거는 나의 그 크라이테리아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냥 뭐, 맞아. 뭐 고기 안 먹는 거 이런 거는 있었는데 맞아. 단백질을 뭐 내 몸무게 곱하기 1.5 해가지고 뭐 그 100g 하루에 먹어야 되고 맞아. 이거는 없었는데 그게 생기니까 더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 그냥 먹는 거 자체. 맞아. 계란 엄청 먹고 막 최대한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해. 사실 운동을 하면은 심플해지거든. 근데 그 지점이 내가 결국에 원하는 지점이랑 되게 가까운 것 같아. 그냥 삶이 좀 단순해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 뭔가 내가 고민을 해서 하는 것들이 내 일상에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사실은 조금 더 단순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운동이. 그게 정답은 뭐 이게 100% 이것만 하면 돼는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먹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이전에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사실 정보만으로 계속 힘들어 했을 거야.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막 휘둘리게 되네. 근데 내가 뭔가 몸으로 느끼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가 되고 많은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 기준 같은 게 생겨. 그러니까 내 몸으로 힘들어 보고 내 몸으로 느껴 보니까 아 이게 좋네, 저게 별로네가 되고 좀 더 뭔가 단순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리고 뭐 먹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생각 정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생각을 운동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와중에 아니면 운동하는 와중에도 느끼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되게 많고 돌아보면은, 근데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아 내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를 좀 느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잡념도 너무 많았는데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리고 그냥 되게 단순한 거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구나 아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경험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없어 봐야만 내가 있었다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뭔가 그냥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계속 살면은 스트레스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 맞아. 근데 뭔가 운동이라든지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한번 해버리면은 다른 형이 말한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전에 거에 대한 피드백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 동의해. 진짜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러니까 운동도 재밌다고 느끼는 게 결국에 돌고 돌아서는 어떤 게 가장 그 기저에 있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 결국에 도구인 것 같거든.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인 거야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인 것 같거든. 근데 운동을 하면 내가 조금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타자화돼서 보이는 게 있어. 아 내가 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결핍이 있어야지만 느끼는 것처럼 뭔가 보여.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점들, 좀 내가 관계에서도 놓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몸을 쓸 때 조금 느껴지더라고. 내가 힘들 때. 근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현대인이 많지가 않잖아 생각보다. 뭐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힘듦들은 당연히 많을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잖아. 왜냐면 사회는 그냥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몸을 조금 혹사를 시켜보면 이게 정신이 이렇게 쪼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스트레스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스트레스풀한 환경에. 그게 그 스트레스를 선택을 했을 때 보여. 내 문제들도 보이고 뭔가 보기 싫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내가 스트레스를 감내해야지라는 행동을 가지니까 마음을 가지니까 그 뭔가 그게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관계에서도 내 부족한 점들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조금씩 생겨. 근데 막 완벽히 막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의지들이 생기는 것 같아. 형 말대로 우리 지금 몸을 움직일 필요성이 사라졌잖아. 그냥 집 안에서 돈 벌 수 있고 집 안에서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그치. 생존 활동이 내가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뭔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근데 나는 그게 운동이 아니고 그 운동 상태가 우리 인간의 기본 상태인데 그것을 안 한다가 맞는 것 같아. 맞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야 평상시의 모습이. 동의해. 운동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몸이 엄청난 그 활동량을 요구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근데 사실 개인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그 뭐랄까 이게 순환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 쌓아놓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에너지를 기운 발산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이것도 조금 뭔가 나이대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맞아. 20살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거든. 나도 그냥 좀 자연스러운 어떤 이거일까? 커브를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막 모두에게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강요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도 생각해. 그냥 때에 강요해야 따라서. 된다 생각합니다.
나도 공감하는 게 막 요가 같은 거 하면은 처음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고 막 땡기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단 말이지. 여기서 이 리프를 만들기가 싫은데 숨을 그냥 한 3번 쉬고 그거 포인트를 넘어가면 엄청나게 이 찌릿한 그 전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뭔가 그 되게 짜릿한 기분 좋은 느낌 같은 거. 근데 그 전에는 엄청 힘들고 근데 그 포인트가 딱 넘어서는 순간 되게 아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삶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이해를 한 것 같아. 아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맞아. 하기 싫은 걸 수 있지만 Right. 그 포인트 어느 인내점을 넘어가면은 맞아. 굉장히 좋은 걸 수 있겠구나. 맞아. 그리고 진짜 나한테 좋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딱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 뭐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잠자리에 들 때나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아 뭐 하기 싫다. 근데 대부분 뭐 하기 싫다를 하면 돼. 맞아. 그냥 결국에는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거든. 아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나를 계속 찾고 싶다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또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또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타개를 할 방법은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죽어도 하기 싫어. 그냥 말이 안 돼. 이걸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돼. 근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풀릴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결국에 뭔가 답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사람들이 다 각자의 문제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 되게 발끈하게 되는 것들도 비슷한 것 같아. 뭔가 내가 디펜시브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발끈하게 되는 그 포인트들이 내가 내 자신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찔린 거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그냥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뭔가 찔렸구나 지금. 그걸 이해하게 긁혔구나 되면은 하는 거지. 이거에 월컨 하면 되는 거네 라는 그게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이 어떻게 보면 키를 주는 것 같기도 해. 이런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이면은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탓하기 쉬운 것 같거든. 너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어떠한 포인트인데 내가 현재형 말처럼 인지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포인트를 공략 당했을 때 그렇게 화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뭔가 긁힌 거지 그냥.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손발이 이렇게 덜덜 되는 거지. 떨리면서. 그치. 근데 그거 보여버리고 할 때 말았나? 그 방어 기제가 나오면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하지. 내가 지금 뭔가 얘기하는 이 카운터 아규먼트가 맞다고 얘기하면서 더 믿잖아. 그치. 뭔가 더 발끈해지면서 아 이게 맞아 더 이런 존으로 가게 되는 것 같거든. 그 당시에는 그 되게 감정적인 것 같아. 그냥 엄청 호르몬적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알람이 울리고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누르는 게 좀 네이처 본능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 감정적인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내가 전에 써왔던 논리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논리라고 믿고 합리라고 믿는 느낌? 맞아. 근데 되돌아보면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치. 맞아. 근데 그거 혹시 나 최근에 뭐 인스타에서 보다가 봤는데 80년대 헬스장 그 비디오 같은 게 있더라고. 나도 본 것 같아. 이거 80년대 쇠지? 강한 남자들만 살아남던 시절? 야, 저때 관장님들 와. 진짜 빡셌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달걀 까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유 마시면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헬스를 많이 하지만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운동이 보급이 안 됐잖아. 다 운동 선수들이겠지 저 사람들? 근데 몸이 다 개 그렇지는 좋아. 않았던 것 같은데 나도 뭐 우리 중에 저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 뭐랄까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동네 몸 좋은 아저씨 정도. 근데 김주환 교수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런닝화 신고 밖에 뛰면은 그냥 운동 선수였던 거래. 그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저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요즘 세대 남자들이 많이 연약해졌나? 라는 완전 생각? 그런 것 같은데. 빅 타임. 너무 답으로 바로 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모든 절대적인 건 없는 거잖아. 결국에 우리 모두는 상대적인 것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남성이 뭐 한 40년 전 남성들보다 덜 남성적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완전히 예스인 것 같아. 그냥. 팩트. 왜냐면 뭐랄까 전쟁과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사회적으로 남성다움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고 적어도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거는 남성다움이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남성들이 많았어. 일단 남성다움에 대한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있었어. 자기 머릿속 안에. 남성성. 맞아. 남자다움은 이런 거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라면 이래. 라는 식의 뭔가 뭐 그게 어떤 프레임이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남성다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이 있나 싶기는 하거든. 별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 뭐 남자라면 어떻게. 뭐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라면 어때야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안 하잖아. 그래서 뭔가 그냥 조금 옅어진 느낌?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 맞아. 이게 너무 사실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남성성이 뭔데요? 라는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주제가 이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보니까 남성성의 반대말이 여성성이 아니고 아예 별개의 그런 거던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남성성의 반대, 그러니까 남성성은 뭐 강한 거, 남성성의 반대는 약한 거? 뭐 여성성,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별개인 거고 남자한테도 남성성, 여성성 있고 여자한테도 남성성, 여성성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조금 선제돼야 되는 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 어떠한 관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인 거니까. 그래서 근데 뭐 남성성, 여성성 그거를 단순히 뭐 어떤 섹스로 나뉜다라기보다 말한 것처럼 뭐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뭐 남자도 여성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이건 너무나 이해하지. 예를 들어 우리 장모님은 진짜 남성적인 분이거든.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되게 특이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런 케이스는 사실 없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굉장히 남성적이야. 둘 다 높은 건가? 그 되게 특이한 저런 사람이 있었나?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싶은 그런 캐릭터야. 그래서 그게 어떠한 얘기인지도 알 것 같아. 너가 얘기한 부분이.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뭔가 이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단적인 예로 우리 아빠는 되게 남성적인 사람이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여성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장모님은 되게 여성적인데 반대로 또 굉장히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일도 본인이 엄청 주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스타일이고 그걸 해내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을 쓰는 방법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남성성, 여성성을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차별도 많고 계층의 분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더 있었다면은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뭔가 우리는 다 평등하고 우리는 다 똑같고 우리는 다 특별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서 남자의 남성성이 삭제되고 여자의 여성성이 삭제된 것 같기도 하거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려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잘라내야만 이 사람들을 똑같은 그라운드로 융합시킬 수가 있잖아. 그런 거 때문이지 않을까? 아, 나는 미디어의 뭔가 영향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 뭐 유서희가 얘기한 음. 어떤 얘기인 거지. 미디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씻으면서 오기 전에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 예전에도 똑같이 그렇지만 그 요즘 사람들이 더 취약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 그러니까 스피커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너무 소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어떤 컨텐츠를 보는 입장에 놓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듣는 입장에 놓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고. 결국에 누구나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랄까 어떤 정보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느끼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나 자발적으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듣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야. 그냥 뭔가 어떤 이 알고리즘에 그냥 홍수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전에도 당연히 너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남성성, 여성성 뭔가 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사회가 정해주는 어떠한 것들 그 과학이라고 포장되는 것들을 통해서든 뭔가 정보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정보량이 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량이. 근데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옛날보다 그냥 더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가는 것 같다. 어떠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그냥 뭔가 이런 때일수록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뚜렷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걸러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정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상 자기 삶에서도 모든 정보를 모든 데이터를 자기 삶에 실험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상. 왜냐면 우린 현실에 시간이 존재하는 곳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걸러내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확실히. 그러려면은 본인의 테이스트를 빌드해야만 그럴 수 있는 것 같거든. 나는 이런 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게 싫은 사람이야.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거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테이스트를 기르려면은 실패를 해야 돼. 맞아.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되게 별로였어. 결국에 돌고 돌아서 처음 얘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느 정도 놓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 근데 뭔가 이런 형 말대로 더 수용적이게 된 이유가 테이스트를 잃어서인데 테이스트를 잃는 이유가 실패를 하지 못하는 거인 것 같거든. 왜냐면 일단은 첫째로 조금 우리 사회는 남 눈치를 더 신경 쓰는 편이니까 일단 애초에 조금 어려워. 뭔가 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거 플러스가 이거 플러스로 관용이 없어. 한 번 실수하면은 끝장이야. 그리고 내가 한 실수가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에 박제돼서 평생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 종류의 압박이 비단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 기본적으로 이 뭔가 무의식에 이 탑재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실패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나서서 내가 뭔가 바보가 되고 내가 틀렸네. 이걸 하기가 너무 전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근데 필수인 것 같거든. 내가 나가서 어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거. 맞아. 그래야만 내가 좋아하고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뭐 좀 쿨찐이라고 하나? 그냥
저 멀리 서가지고 팔짱 끼고 아 야 쟤거 이거네 얘는 이거네 그냥 이렇게 뭔가 비아냥대거나 조소밖에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탠스일 수도 있어. 실패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댓글창 그니까 그냥 댓글질밖에 못하는.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조금 무서운 거야. 근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재단하고 그런 거는 오히려 세이프한 거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내가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쉬워졌어. 세상이 한편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무언가를. 그리고 모두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 내가 느끼기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슷하지 않은 거를 볼 거라는 기대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술로 인해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그걸 하면 그 뭔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 차별이 그냥 더 쉽게 되는 차별화가. 그냥 하면 되는 지점도 분명히 생긴 것 같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때가 있는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다를 수 있을까,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그 고민보다도 뭐랄까 그냥 잘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거든. 조금 다른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름을 증명하고 싶다기보다도 잘 되는 걸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비슷해지는 경향성을 띠게 되고 그냥 그런 와중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러다가 진짜 외계인이 되나 봐. 다들 똑같이 생겨지고 프로토스 돼버리는 텔레파시. 그러니까 다들 그냥 AI 뭐 이런 걸로 다 하고. 일본 갔을 때 촬영했을 때 거기 스태프 분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막 일본 학창시절 어땠냐. 우리는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막 환상하면서 막 일본은 뭐 사귀자고 할 때 뭐 러브레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주면서 막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약간 이런 플로우고 사물함에 뭐 초콜릿을 넣는다든지. 그래 한국도 한국만의 문화가 있잖아. 뭐가 있지? 네이톤 쪽지 이런 건가? 그 시절 어떤 형이 중고등학교 때 어땠어? 뭐 버디버디 메신저 뭐 이런 거지. 나 때는 그런 걸로 이제 뭐 도토리 선물하고 약간 그런 건가? 뭐 그러기도 하고 방명록 남기고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래서 한국은 뭔가 파도 타기라든지 도토리 선물이라는 게 있고 일본은 사물함에 뭐 실내화 거기에 뭘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러브레터를 두 손으로 주면서 사랑 고백한다든지 이런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다 틱톡이야. 일본 애들도 틱톡 보고 한국 애들도 틱톡 보고 미국 애들도 틱톡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형 말대로 진짜 이런 고유의 문화성이 사라지고 거대 테크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생기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게 똑같아지는 거지. 비슷비슷해지고 있어. 모든 것들이. 초연결성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뭔가 다양성이 있어서는 확실히 다운그레이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예술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뭔가 근데 너무 광범위한 얘기긴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청취자로서 느꼈을 때는 그냥 흔히 하는 뭐 옛날 음악이 더 좋다. 뭐 한국만 예로 보더라도 뭐 락을 만약에 치면 뭐 들국화가 있었고 뭐 신중형이 있었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뭔가 그런 무브먼트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옛날이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게 힙합일 수도 있고 뭐 난 90년대 힙합이 더 좋았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나는 그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한 2년 전에 엄청 좀 진지하게 했었거든. 내가 늙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닌가? 진짜 옛날이 낭만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복합적인 것 같아. 우리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고 있어서 그 과거에 대한 어떤 향수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데이터로 치자면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 이전의 기억들일수록.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어떤 기준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단 말이야. 데이터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느꼈던 어떤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이 더 증폭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 기준이 되어주고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느낄 때는 좀 더 자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해지는 모양새를 가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예술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음악 씬에서는 그런 것 같아. 뭔가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 포뮬라가 좀 짜여져 있고 잘 되는 게 뭘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해.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서 당연히 자본은 돈을 버는 것들이 목표니까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뭐 사실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또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 뭔가 자본에 기대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어주면 그게 사실 모든 게 밸런스잖아. 참 아름다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아쉽기는 해.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리스크를 감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기는 해. 맞아. 그냥 나 좋은 거 할래요. 쉽게 말해서 나 좋은 거 할래요. 그냥 이러는 사람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왜 해? 너는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을 때 좋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느껴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디선가 봐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뒤져보면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외국에 누가 했던 건데 그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결국에 뭔가 그 조합법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 레시피? 그러니까 뭔가 제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냥 걔가 하는 거를 보면 조금 보여. 근데 좀 그런 게 아닌 거를 보고 싶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완벽히 예술이라는 게 뭐 완벽히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보여지면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적어지는 것 같아. 난 궁금한 게 둘한테 궁금한 게 둘이 되게 그거를 하고 있다고 난 느꼈거든. 뭔가 바민타이거도 그렇고 혁오도 그렇고 조금 더 그때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야마가 좀 궁금한 것 같아. 뭔가 그냥 난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어로 좀 많이 시작을 한 건지. 그치? 맞아. 하고 싶은 걸 그리고 나는 혁오를 시작했을 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였고 뭐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 그냥 약간 더 모르는 애였던 것 같거든. 21살이었으니까 잉크도 안 말랐던 시절?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좆된다는 것만 아는? 아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드러머 친구가 나한테 야 이거 밴드 자기 할 것 같은데 너 한번 들어보고 생각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음악을 보내줬어. 근데 나는 그냥 듣고서 든 생각이 그냥 목소리가 좋은 거야. 다 필요 없고 목소리가 좋아. 그럼 같이 하면 재밌겠다였어. 왜냐면 나는 그때 당시에 21살 내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전공했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공부의 영역이고 내가 음악을 하진 않았거든. 실제로 막 밴드를 한다거나 결성해서 이러진 않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자 재밌겠다라고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결국에 그게 어떻게 각자 그렇게 나는 재밌을 것 같다였지만 그때 당시 혁이는 또 다른 지점이 있었어. 나는 성공할 거야라는 지점.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각자가 다른 타이밍에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에 함께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뭔가 결국에 어떤 랜덤한 지점에 리스크를 안고 간 거긴 하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라는 거니까. 인생에 사실 100% 정답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런 결정을 통해서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운도 상당히 좋았던 거고 여러 가지로. 나는 좀 성공 쪽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이걸로 돈 많이 벌고 싶고 몇백억 벌고 싶고 그래서 나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고 싶다라는 시작점.
근데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면 그때는 오히려 더 나이브했던 것 같아. 성공해야지. 그러면은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사고로 가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음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바밍타이거 같이 하게 된 것 같거든. 그때 내가 한국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음악을 제일 잘했던 것 같으니까 단순한 것 같아 그냥 시작은. 뭔가 근데 한국적인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음악에. 그 전에 뭐 8, 90년도 보면은 진짜 딱 봐도 그냥 봐도 한국인 느낌이었거든. 그룹 사운드 이런 거. 옛날? 옛날? 그때 사실 뭐 90년대도 뭐 J-팝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많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각자 이 국소적으로 막 이렇게 주고 받고 영향 받고 하던 것들은 있어. 근데 내가 느낄 때는 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한국적인 게 사라졌다는 글로벌한 어떤 흐름에 우리가 타게 됐다라고 맞아, 나는 느끼기는 해.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한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치 꿈도 못 꿨지. 글로벌한 그때는. 어떤 흐름이라는 게 생겨 버렸고 그거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적으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융화가 돼서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 근데 이 흐름은 그 이전에 어떤 핸드폰 결국에 이 핸드폰인 것 같은데 이게 있기 전에는 이런 흐름이 있지는 않았다. 있어도 뭐 어떤 사람이 잘 나가는 거를 막 문화적으로 조금 가져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더러 당연히 있었지만 어떤 큰 흐름은 당연히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 흐름이 너무나 커져 버렸고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어색해하는 것 같기도 해. 뭔가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냥 그런 면에서 발라드가 진짜 뭔가 마지막 앵커이지 않나? 코리안 소울의 마지막? 그것도 뭐 개념적으로 보면 너무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영국 갔을 때 투어 매니저한테 한국 노래들 들려줬거든. 근데 아이돌 노래랑 뭐 힙합이랑 이런 건 그냥 들어. 근데 발라드를 트니까 새롭지. 발라드를 트니까 존나 웃는 거야. 웃는다고. what 이게 뭔 음악이야? 이거 음악 졸라 이거 웃기다.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거지. 아 향취를 느꼈구나. 뭔가 유니크한 게 있으니까 웃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던지 재밌게 보던지는 개개인의 차이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걸 자극한 게 중요한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라스트?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를 뭔가 나는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나라는 생각도 해.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누구보다 한국적인 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거든. 근데 뭔가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것들을 조금 안 드러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기타 지방에서는 발라드 아직도 히트일걸? 뭐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였는데 그래. 그치. 한국적인 거를 알리고 싶으면서도 한국적인 거를 약간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 맞아. 맞아. Right.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부끄럽기 때문에 한국적인 거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지 않을까? 반대로 또 보면은 나의 경우에 봤을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이거를 오버컴펜세이트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에 그만큼 알려야 돼. 뭔가 이런 뭔가 어떤 내면의 결핍을 채우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나의 경험상을 얘기를 해보면 문화권이 서부로 바뀌었다가 한국 이렇게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바뀌면서 느꼈던 거는 어쩔 때는 되게 한국적인 거가 프라이드가 있다가 어쩔 때는 또 되게 부족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이거를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더 막 백인 친구들이랑만 놀려고 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계속 이거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하나의 대중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떠한 포인트에서는 손흥민이 뭐 해서 하면은 와 이랬다가 갑자기 또 뭐 좀 구린 거 나오고 하면 이랬다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맞아. 맛있는 것만 먹고 싶은 기회주의자네, 기회주의자.
그런 거 같아. 뭔가 좀 확실히 한국적인 거 뭐 형 경험에서 음악 쪽에서의 그런 문화적 차이는 어땠어? 뭔가 막 외국에서 레코딩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뭐 엔지니어들이나 뭐 컴포저 작곡가들이 이런 사람들이랑 일도 해봤을 거고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일을 많이 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에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는 좀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뭔가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형 앨범 독일에서 만들었잖아. 그리고 독일에서도 만든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만든 적이 있고 한국에서 안 만들고 왜 거기서 가서 만든 거야? 일단 환경이 달라.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예를 들어 그거야.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뭐 한국이든 영국이든 똑같아. 근데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같이 일해주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좀 더 외국 사람들이랑 일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와 가까웠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 그냥 그 이유에서야. 그냥 그 사람들과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점이 비슷한 걸 많이 느꼈는데? 결국에는 소리를 만드는 일이잖아.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근데 소리를 만드는 그 방식이 소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더 가까워.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소리와. 그냥 단순히 그뿐? 진짜 단순한 거야. 실력이 더 좋다?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실력이 단순히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 게 그냥 다른 것 같은 거야. 그냥 달라. 내 머릿속에 있는 소리를 잘 구현을 해줄 수 있다.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 그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그런 녹음 문화도 좀 다를 것 같아. 맞아.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녹음할 때 뭐랄까 자기네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좀 문화가 있긴 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진짜 뭐랄까 인간 컴퓨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엔지니어 롤이 그냥 딱 인간 DAW가 되는 거야. 휴머노이드가 없어서 앉아 있는 분? 아니 그냥 그치 약간 그런 느낌? 야 그 딱 시키는 거 해주시고 뭐 본인의 어떤 의견 피력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이 뭔가 좋다 나쁘다에 뭐 참여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어떤 그건 상상도 안 하시고 맞아. 그런 상상도. 근데 외국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 그리고 분명히 걔네한테 롤을 주면 그 롤을 그 자기의 롤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봐봐. 너 잘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내가 해볼게.가 돼서 지 딴에 뭔가를 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파장을 만들 줄을 알아. 뭐가 됐건 간에 해. 그러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티키타카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풀리는 것들이 있고 뭔가 생각하지 못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게 되게 즐거운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우크라이나에서 아디다스 촬영했을 때 디비전이라고 진짜 엄청나게 큰 영상팀이 있거든. 근데 그게 프랑스인가? 베이스여서 우크라이나에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엄청 막 내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하청으로 가다가 나로까지 온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나도 거기서 뭔가 느꼈던 게 감독이 있고 카메라 감독이 있고 뭐 거기 에이전시 하는 분도 있고 이거 0점 맞추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서 대부분 느꼈던 시스템은 감독이 머리야. 그리고 카메라 감독은 감독의 눈이야. 조명 감독은 뭐 카메라 그 감독의 손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감독이나 카메라 감독이나 프랑스 애들 또
얘기 엄청 하잖아. 음. 뭐 심지어 이거 포커스 맞추는 사람까지 다 모여가지고 졸라 싸우는 거야. 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별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엄청 심각하게 팔짱 끼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뭔가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구나. 아. 이런 식으로 오픈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형이 말한 그 롤이 주어진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어. 만약에 뭐 씬에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거야. 그럼 막 졸라 싸워. 근데 결국에는 카메라 감독이 결정을 해. 조명이면은 조명 감독이 결정을 하고. 리스펙이 있는 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스페이스는 있지만 또 그 롤에 대한 리스펙은 있다. 구조는 또 있다. 그러니까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여러 명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도 투자 쪽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의견을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 있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자기 의견을 의사표현을 하고 나 이거 해온 사람인데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약간 그냥 그게 너무 약간 당연한? 나 레코딩 엔지니어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가 좀 있어. 그게 직업인데. 그러니까 그치. 나는 이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에 대한 그게 분명히 자기 안에 좀 있어 보여. 맞아. 그리고 그걸 자기의 좀 듀티라고 느끼는 것 같아. 오히려. 맞아. 이걸 내가 해야 돼라고 맞아. 이걸 이래야 맞아, 내가 맞아. 돈을 받는 거야. 맞아. 내가 뭐 펀드를 운용할 때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찝어줘야 맞아. 이 내가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걸 내가 안 하면 나의 일을 안 하는 거야. 라는 포인트로 가는 거야. 오히려. 그거를 뭔가 그거를 왜 그럴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엔 교육의 차이인 것 같아. 그 뭐 주관식, 객관식 이런 거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거든. 좀 맞아. 더 스탠다드화해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픈 개방형으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너무 공감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인식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이기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 결국에 어떤 한 사회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일수록 좀 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개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회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가치다. 사회가 중요한 거다. 한 개인보다. 그러한 개념적인 것들이 조금 깔려있는 사회일수록 좀 더 사회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그렇지만 아직 조금 더 사회 이 구조가 지켜지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사회인 것 같거든. 만들어진 것이 이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보존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어떤 서구권의 어떤 나라들과 보면은 그 지점에서 되게 다른 느낌? 그러니까 약간 사회가 어떻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 그냥 굴러가고 있는 이 형태가 잘 보존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기저에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 반기를 들고 막 자기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러는 것에 되게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 뭔가 대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조금. 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이 눈을 찌푸리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쌀농사 때문입니다 이게. 왜? 쌀농사? 이런 어쨌든 조금 형이 말한 사회적인 아니면은 그리고 집단적인 이런 주의로 가는 게 밀농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밀농사는 뭐 많은 사람이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고 뭐 그런 건데 쌀농사는 일단은 이거를 대규모로 일단 해야 돼. first. 그래서 이거를 막 도랑도 짓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심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옆집 애가 옆에 애가 잘 못해. 그러면 쌀농사가 망해버리고 약간 그런 거에서 출발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럴 수도 있지. 뭔가 그런 진짜 거슬러 간다면은 뭔가를 기원을 찾아간다면.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찌 됐건 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 뭔가 이렇게 진짜 압축하고 추격해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은. 그래서 왜냐면 지금 보면 사회는 조금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단 말이야.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보다는 사회에 초점이 맞춰진. 근데 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기 시작했어.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도 그렇고 이제 이 사회 안에서도 세대가 나뉘기 시작하고 너무 극명하게 이제는 정말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좀 더 개인주의적인 거 나 말고는 안 보잖아. 약간 그런 식의 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뭔가 뭐라 그럴까 소음 같은 걸 만들어낼 때가 분명히 올 것 같거든. 굉장히 크게. 직장에서 에어팟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게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왜냐면은 사회가 강요되는 것과 지금 개인이 느끼는 것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서 좀 어떻게 갈까? 굉장한 어떤 과도기를 우리는 이제 과도기의 초입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 어떤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게 될까? 그래서 그걸 카운터하기 위해서 최근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던데. 그 어떤 내용인데? 이제 can we read it? 학생 이게 어쨌든 맨 저런 조례가 뭐- 2012년도인가 언젠가 생겼거든. 좀 개요를 내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개요 1번 볼 수 있을까? 1번? 1번부터 좀 한번 보자. 어우 시스템이 아주 네. 좋네요.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조례이다. 2008년에 발의되었는데 안 돼가지고 2009년도에. 그래서 이게 다시 그 5번으로 갈 수 있나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하신 걸로. 체벌 금지, 야자 금지, 복장 두발 자유, 그리고 휴대폰 전화 자체를 금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강제로 반성문 쓰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등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 생리에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학생 PC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러니까 학생의 뭔가 인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옳은 길로 좀 간다 뭐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폐지가 됐다고? 충남에서는 아마 이미 폐지가 됐고 서울도 이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유가 진세형 곧 뭐지? 찾아주세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요즘 뭐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듣고 너무 까분다? 너무 까붑니다. 예전처럼 매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 같은 정확한 이유는 그리고 진짜 한번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뭔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선생에 대한 리스펙이 너무 떨어지고 자기네들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뭐 입김이 너무 세서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자살을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 최근에 되게 크게 막 맞아. 선생이 막 그것도 자살하고 문제니까. 뭐 너무 시달리고 그 학생들한테 뭐 그렇게 부모들한테 뭐 그래서 이 파워 게임을 밸런스를 뭔가 학생과 그 선생에 대한 파워 게임을 이거는 뭔가 학생한테 와 이렇게 해줬다면 이게 또 너무 오버리 돼서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권리를 많이 잃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선생을 하고 싶어 하겠어 그치. 라는 여론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카운터 밸런스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폐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은 이걸 폐지하면 제가 앞서 말했던 거를 이제 해도 되는 건가요? 체벌 및 강제 야자.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가야 되는 걸까? 내 포인트는 이게 생긴 이유가 애초에
정말 나는 겪지 못했지만 예전에 정말 선생님들이 막 돈 안 주면 때리고 정말 선생이라고 할 수 없는 작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선생한테 같고 아예 맞아본 적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있기는 해. 손바닥 이 정도. 아 손바닥은 옛날에 맞았다. 진짜 세게 맞아본 적 초등학교 때밖에 없어. 근데 우리 세대는 애교고 I'm talking like 교련복 타임. 아 그때는 뭐 그래도 형은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썰이 좀 더 이렇게 경험이 있나? 뭔가 선생한 있지 많이 맞았지. 어느 정도. 나 때만 해도 그냥 다 맞았던 것 같은데 뭐 안 해오고 늦고 이러면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맞고 싸대기 벌레로. 정도까지는 싸대기 때리는 선생님 때리는 거를 본 적은 있었을 거 아니야. 있어. 왜냐면 선생이랑 싸웠거든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냥 아예 주먹. 여자애였는데 걔가 조금 그 좀 센 애였어. 아. 저 선생님한테 대들었는데 선생님이 때리고 서로 싸웠어. 그래서 어쨌든 학생한테 인권이 좀 낮았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또 이런 걸로 학생의 인권을 높여놓으니까 학부모 진상, 뭐 학생이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이런 게 생겨버리잖아. 근데 나는 뭔가 누군가한테 인권을 더 주고 누군가한테 권력을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폐지해. 그러면은 난 똑같이 선생님들이 또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권 조례하면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학교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야 돼. 전반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야 돼. 그거에 포커스를 둬야지 뭔가 야 학생들이 말 안 듣는데 선생님 인권 올려. 야 선생님들 말 안 듣는데 학생 인권 올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계속 반복될 뿐 전반적인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야 된다. 그게 좀 더 빅픽처긴 하지. 여기 보니까 EU 학생인권 조례는 교실 붕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두고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순환을 겪었다. 결국엔 동성애를 부추겨서 폐지인 건가? 그리고 또 7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뒤 교육부가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하면서 다시 공격 대상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거를 아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보수 쪽에서 이거를 하면서 좀 정치적인 느낌으로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그냥 뭐 그거네. 정치 싸움. 거네. 근데 왜 이걸 하면 어떤 이득이 있어서 폐지를 하는 거지? 뭐 보수 결국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수 쪽 인사들이 만들어가는 걸 텐데 보수를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뭐 동성애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뭐 저런 그치 이런 저런 키워드를 녹여서 그 표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결국에 정치적인 거라면 결국에 힘싸움인 건데. 근데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동성애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나? 나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긴 하다. 뭐 그거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추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지. 나도 그건. 나는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봤는데 인권 조례에 있는 내용들 중에 내가 보기에 이상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때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좀 더 주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뭔가 단순히 저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좀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그 뭐 너무 호들갑이다. 사실 좀 느끼는 거는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어가지고 할 일인가 싶은 게 조금씩 보완하고 수정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저렇게밖에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체벌을 다시 합법화. 어떤 거를 해결을 할 때 문제 해결할 때 이게 대화를 하고 문제 어떤 그 해결 지점을 찾아가면 되는 일인 건데 사실은 그게 안 돼서 저렇게밖에 못 하는 거잖아. 어떤 문제를 그치. 해결할 때 그치. 취하는 방식이 폐지? 옛날 거 가져와 그냥. yes or no밖에. 다시 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지. 그냥 약간 코미디 같은 느낌. 근데 그러니까. 형이 말한 대로 뭔가 근데 형이 나이가 젊잖아. 30살인가? 만 30.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최소 20대 후반 이상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 뺨을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잖아.
근데 그게 나는 엄청난 트라우마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학교라는 곳은 나는 힘이 없는 곳이잖아. 나는 학생이야 그냥. 이 어떠한 학교에 컨트롤하는 나를 컨트롤하는 교사라는 사람이 있고 주임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수동적인 존재로 거길 가야 돼. 능동적인 걸 받아야 돼. 맞지. 근데 그 사람들이 폭력을 저질러. 그건 난 트라우마가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서 내가 어떠한 세잉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황만 놓고서 보면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때는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의미가 또 있기는 한 것 같거든. 맞아.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그때는 결국엔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살 뿐이지 어떤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으면서 살아. 그렇잖아. 근데 그때의 디폴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디폴트 세팅이 거기에 맞춰지게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로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배경이 돼주는 그게 있단 말이야. 사회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청 이상한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그때 있었던 어떤 현상을 딱 떼와서 지금의 시간에서 놓고 이건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거든. 지금의 관점은 당연히 이상한 것들이야. 그런데 그때로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 내가 겪었던 입장으로. 트라우마가 깊이 가기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보다 너무 더 트라우마틱한 게 더 많았을 것 같아. 뭐 입시라든지 뭐 야자. 뭐 내 앞에 지금 당장 가야 될 길이 너무 많고 골이 뭐 내가 선생님한테 맞고 이게 중요한 게 더 뭔가 포커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단 대학교를 가고 이 시스템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에 너무 중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안 좋은 건지 그런 그 퀘스처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맞아.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들. 어릴 때 하는 것들.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뭐 적어도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모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어찌됐건 부모도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때리고 체벌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분명히 조정은 필요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절대선이 될 수는 없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냐면 어린 애들일수록 뭐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 팩트라고 생각하고. 맞지. 왜냐면 경험이 없어. 그냥 데이터가 없어. 자기들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뭐가 어느 정도가 용납이 되는 거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은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개인이 인식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절대선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맞아. For sure. 그냥 당연히 뭔가 이렇게 지켜주고 해야 되는 존재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뭔가 너무 넘어서는 권리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저 통화 잠깐만 하고 와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잠시만요. 전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고3이 되었는데요. 제가 취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림 그리기랑 만드는 거랑 디지 같은 거. 근데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는 게 맞을지 그래도 취미생활도 가끔 해도 될지 고민이 돼요. 저는 둘 다 병행을 하고는 싶은데 시간적인 여건 문제도 있고 주변 부모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취미생활을 아예 1년 동안 그만두는 게 맞는 걸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와우. 고3 진짜 수험생. 이 수험과 입시란 압박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좀 다시 깨달은 것 같아. 제가 취미 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은 너무 충격적인데? 중적이긴 하지. Bro, it's like it's life.
그냥 뭐 나는 근데 이해도 되기는 해. 어찌됐건 나도 입시라는 뭐 내가 수능을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을 가고자 했으니까 고등학교 내내. 근데 내가 막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기 어려운 게 나한테 저런 케이스가 없기도 했고 나는 내 취미인 게 일이었고 약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심적 여유가 근데 또 그게 맞겠다. 공부하는 수험생들 보면 공부만 하기는 하지 사실. 그치 뭐. 고3이고 막판 맞아. 1년을 여기에 맞아. 뭔가 다 몰두해야 된다는 그런 맞아. 기대감이 있으니까. 취미 생활이 공부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왜요? 왜냐면은 공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여유 있고 행복할 수 있겠지. 뭐 행복하자기보다도 안정적이고자 생각할 수 있잖아. 성공하고 싶을 수도 꼭 있는. 그게 뭔가 너의 경우에는 행복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단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공부를 하는 게 방법적으로 보면 맞기는 하겠지. 생각이 바뀌었네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취미 생활을 해도 되나요라는 말은 슬픈 느낌? 슬프긴 하다. Bro, like it's your life. 근데 나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게임 티오리 옵티멀은 여기서 이제 취미를 모든 걸 관두고 그냥 학교 이거에 완전히 그치. 전념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 게임을 일단 완전히 정복을 해서 이기고 그치.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일 것 같고. 맞아.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인생에 숨 쉴 구멍은 나는 필요한 것 같아. Yeah, exactly, 그러니까 bro.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그 좀 숨 좀 쉽시다. 그 랜덤한 이벤트들이 좀 필요해 삶에. 왜냐면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도 하거든.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공부 진짜 졸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완벽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사실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때 가보면.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일단 좀 숨 쉴 구멍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그게 그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기는 하고 시간을 결국에 뭔가 진짜로 어떤 답을 원한다면 나한테 그게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모님과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뭐 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고 뭐 요일을 정할 수도 있겠고 그 취미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하는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지금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근데 나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해. 그리고 나는 좀 이쪽이었잖아. 그러니까 막 학교 가서 대학 졸업하고 막 회사 들어가고 대졸? 뭐 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아닌가? 고졸입니다. 저도 저 중퇴해가지고. 고졸이라고 선그으시네요. 네? 선그으시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중퇴인지 고졸인지 다니다가 나가가지고. 근데 뭔가 나는 그래서 게임 티오리 옵티머로 쫓았단 말이야. 내가 가장 4년제 졸업해서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을 내가 선별을 해서 그 직종을 택해서 그 직종 안에서도 제일 프레스티지어스한 데를 내가 일부러 타겟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커리어 패스를 막 밟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JP 모건. 결국에는 내 취미 생활은 있었단 말이야. 대학 생활에서도 뭐 사진 찍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었는데 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다 해서 좋은 직장 가서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거에서 더 숨 쉴 구멍은 더 없어지고 계속 더 숨조여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는 그럼 내가 이걸 왜 했지 애초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거를 계속 할 게 아니었으면 차라리 그냥 영상 편집하는 거나 배워가지고 조금 더 이걸 빨리 하거나 아니면 뭐 드럼을 계속 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내 진짜 어렸을 때는 그 취미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그냥 취미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했고 그러면은 계속 그거를 쫓는 게 더 맞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내적인 내비였던. 그 지금을 돌이켜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의 백그라운드 후회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 왜냐면 그것도 뭐 나의 차별하고 내가 다른 이유고 뭐 그런 면에서는 내 나름의 자기 위로를 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라도 진짜 자기의 취미를 뭔가 그냥 취미야라고 굳이 그렇게 최소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열정.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진짜 조그만 거, 그 뭐 얘기한 것처럼 비즈를 이렇게 깨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생각보다 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공부는 남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뭔가 안정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할까? 자발적으로 공부- 국사 교과서를 펴서 과거 아니, 왕들의 이름을 외운다고? 뭐가 되고 싶은 경우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뭐 공부를 그러니까 하는 근데 게- 그러면 그게 되고 싶은 건지 공부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근데 필요하니까 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시스템 시켜서 때문에 하게 된 시스템 적어도-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 적어도 시켜서 하는 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아 그런 의미에서 말해. 나는 왜 이 얘기를 꺼내려고 했냐면은 뭐 시켜서 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뭐 삼성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내가 아니다. 변호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취미는 내 마음이 불러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너 말대로 그냥 션아 이거 취미는 그냥 난 취미일 뿐이야 이게 아니고 본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진짜 귀를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약간 내 마음이 불러서 하는 것들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어렸을 때 진짜 래퍼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컸단 말이야.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고 뭐 부모님한테서 오는 기대나 뭐 내가 이민을 갔으니까 조금 더 뭐 돈을 벌고 싶어 이런 거가 더 컸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둘은 자기의 취미를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커넥트를 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좀 무지성으로 이거야라는 그 뭔가를 찾았어라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확실했던 건가? 나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뭘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나의 경우에는. 근데 재밌었고 일단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은 기대하지 않는 분이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돼야 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사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셨어 항상. 나도 그랬어. 그냥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잘 된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야 자기의 불안을 투영을 하셨다면 나한테 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으면 난 이걸 못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나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이거를 내가 선택을 했을까 싶어.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줘도 살 떨리는 경험이거든. 그치. 근데 서포트를 해주니까 나는 뭐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프레셔를 느꼈고 해내고자 노력을 했던 타입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잘 된 케이스가 된 거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좀 우리 부모님께서 야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나가서 이렇게 너 나이 먹고 이러면 힘들 텐데가 좀 있었다면 아무래도 나는 이걸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근데 나는 우리 집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런 분이니까 다 그런 줄 알았거든 대부분. 근데 아니더라고. 나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주는 프레셔를 느꼈고 부모의 불안이 투영된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적어도 난 정말 그런 게 없어서 사실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 조금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근데 내가 뭐 그런 부모님의 어떤 기대나 이런 뭔가 불안들을 내가 나서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건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고민이 많겠구나 싶기는 했어. 그냥
진짜 학생 때는 그게 전부처럼 보인단 말이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나도 막 12학년 때 그런 게 되게 비기슈였던 것 같은 학교에서 야 누구는 코넬 붙었대, 맞아. 누구는 여기 붙었대. 맞아. 자기 세계니까 그냥 결국에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거는 내 주변이잖아. 그치. 근데 주변의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고 내가 만나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래퍼를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거든. 뭔가 이유는 없었어. 초딩이야 그냥. 이거 해야 뭐 오히려 지금의 나보다 더 지혜로웠을 수도 있어. 그냥 난 이거 할 거야. 이유 없어. 직관만 있는. 직관은 그냥 이거 하는 거야. No reason이야. 그러다가 좀 방황했을 때 이제 주식 투자자 해야겠다. 아니면은 월스트리트 가야겠다. 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 오히려 반대. 다들은 다른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다가 방황하면 래퍼 해야지 이건데 아예 메타의 신반대. 방황하던 시절에 뭔가 월스트리트 가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나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거든.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하이스쿨을 갔는데 첫 학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학점이. 근데 미국은 그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거를 학점을 총합해가지고 그래야 아이비리그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뭔가 패닉이 오고 안 되겠다. 다시 방황을 멈추고 래퍼로 돌아가야겠다. 이랬는데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공 안 하면은 회사 가야겠다. 이거였어. 너한테 뭔가 타임 리밋을 준 거구나. 왜냐면은 그 시절 나는 그래도 불안했거든. 뭔가 아예 그냥 지금은 내가 음악도 내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어쨌든 뭔가 증거물들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공연도 했어요. 저는 뭐 조회수가 이거 나왔어요 했는데 그때는 정말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그거를 중고등학생 남자애가 저 래퍼 할 거예요를 진지하게 솔직히 들어주진 않거든. 그래서 약간 20살 때까지 해야지 이러고 20살 됐어. 대학교 붙었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이제 1년만 휴학하고 1년 안에 안 되면은 졸업해야겠다. 이러고 점점점 나한테 뭔가 내성을 주다가 아예 100% 올인을 해버린 것 같은데. 근데 간을 깨봤네. 간을 많이 봤지. 그러네. 나는 그에 비하면 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얘기를 듣고는 나는 진짜 뭐랄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만큼 자신과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거를 자기 자신이 알았으니까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이었어. 밥은 먹겠지. 그냥 그 정도 생각. 그냥 딱.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게 없다고 해야 될까? 그냥 삶에 봤을 때 완전 운명이네. 그냥 음악을 하는 게 나는 좋고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좋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뭐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지. 돈이 필요해서 생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되게 운도 좋고 감사할 게 많은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왜 이거밖에 못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재수없는 스타일. 미국에서 그러니까 내 노래를 만들어. 지금 들으면 구리겠지만 개 좋아 막.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뭔가 힙합을 들으면서 그냥 증거 하나도 없는 오만함에서 출발하는 느낌? 내가 내게 제일 좋은데? 무조건 되겠다. 약간 이런 나는 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 나쁘지 않지. 음악하는 사람한테 뭐 그 정도. 맞아. 근데 진짜 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게 본인의 뭔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이거 하면 해도 간 엄청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버틸 수 있다? 내가 최고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거고 이게 권장 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뭐 엄마가 그래 의서가 너는 정말 세계 최고의 래퍼가 될 거야라고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어린 시절 그냥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린 시절에 그냥 음악 뭐 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학교 가서 뭐 애들이 뭐 나 래퍼 하려고 한다 이러면 다 뭐 진작에 생각도 안 하고 뭐 동양인 애가 래퍼 한대.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못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런데 또 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줄 아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포텐셜 퓨처 리스크라든지 이걸 했을 때 내가 실패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그러면은 난 이미 대학이랑 이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막 다 그려져. 근데 나는 그게 또 너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건 그렇게 뭔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 아 그런 건 우리 엄마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아버님도 그러시지 않아? 그러지 않았던 그럼 것 너 같아. 스스로가 그냥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거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 나는 근데 리스크, 노 리스크?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지점보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애초에 어떠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애초에 아니었던 느낌이야.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냥 툭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고 싶다야.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애초에 바라는 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어린 시절에 하기 어려운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그렇고 나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솔직히 동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잖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끔 정신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도 자주 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니까 이미지잖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두고 내가 살아도 되는가? 근데 내가 이 이미지를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못할 것 같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냥 툭 쳤을 때 소리가 나오는 사람. 좋은 소리가 나고 좋은 음악이 나오는 사람? 이거에 대해 할 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2단계인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뭔가 나도 그냥 방향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만 알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투자회사에서 관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끝이 없는 거야. 맞아. 그냥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맞아. 뭔가 나도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 한다니까. 내가 음악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방법적으로 될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의 주제로도 돌아가.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네. 처음의 주제로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야. 될 만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 비슷해지는 걸 피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지. 그 지점을 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말을 아니. 그리고 너무 갑자기 공감이. 난 이제 와서 올해에서야 좀 이거를 작년에서야 이걸 깨달은 단계인 것 같고 뭔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는 게 당장 뭐 바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구들과 같이 일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끼리 막 찍고 뭐 했을 때 뭐 카메라 돌렸을 때 말 나오고 뭐 좋은 대화를 하고 이게 너무 재밌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장에 뭐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막 모델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만 아는 거야.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야. 너 안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냥 일로 가야 돼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하면은 야 그래도 야 근데 밥은 먹겠지. 그래 그냥 굶어 죽지는 않겠지. 뒤지지는 않겠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려니가 생긴다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공감했어. 뭔가 내가 지금 그래도 이 단계에서 그걸 깨닫는 단계에 왔구나.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언제라든지 뭐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뭐 이게 그래도 나도 항상 하면서 했던 게 그래도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그치.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뭐 그냥 나 혼자 굶어 뒤지지 뭐 그냥 이 정도 그냥 그게 리스크가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나 좀 굶고 좀 못 입고 뭐 좀 못 살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아니면 그냥 뭐 정말 안 되면 때려치고 그냥 다시 뭐 영어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뭐 투자해서 뭐 다시 뭐 받아주겠지 뭐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일단은 수영 못하지만 물에 일단 그냥 먼저 다이브 치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좀 이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 일은 고통 아니었어? 이런 거?
학창 시절부터 인덕트린 되는 그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뭔가 좀 고통받는 거. 주말에는 너 할 일 해. 근데 그 포뮬라에서 아예 벗어나서 아니 난 매일 내 친구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로 가버리니까 고통이 뭐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 즐거운 게 많은 것 같고 웃는 게 많은 것 같고 노는 맞아. 게 많은 것 같아. 생각보다 우리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 맞아, 진짜. 방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너무 쉽게 머리를 써서 그 기존의 시스템에 자기를 선상에 올려두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못할 일이거든.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이거야. 배짱이 쉿? 이세돌의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좀 이세돌의 필요해. 뭔가 말이 안 되는 무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이기는 거야. 왜 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너도 너가 좋아서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누군가가 이걸 왜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또 생겨날 거고. 야, 잘 지단 직장 왜 때려치고 너 뭐 래퍼 이상한 애랑 어울리더니 야, 뭔가 지금 뭐 서울역에 점점- 사무실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리고 재밌으니까. 이제는 그거 다음으로 이런 빌리프까지 갔어. 그게 성공의 에센스다? 진심으로 내가 즐기는 거?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확실히 트루스는 있는 것 같아. 항상 트루스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트루스는 있어. 만약에 이걸 팟캐스트에 다른 사람이 해. 근데 이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형이 말한 대로 이런 사회적인 선상에서 나를 껴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를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퍼포먼스가 후자인 사람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정서가 다르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즐거움이랑 생산성이 반대말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른 맞아, 것 맞아.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는 제 세계밖에 모릅니다. 쉽게 뭔가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어찌됐건 포인트는 지금 비슷한 그 공명점이 있다. 이거네요. 말씀하신 것도 나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 블라인드 한번 좋아요. 우리가 하는 블라인드 온 블라인드라고 보고 확대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블라인드 형 뭔지 알아요? 몰라. 그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자기네 뭐 이런 그런 뭐 고민이나 이런 거 상담할 수 있는 포럼 같은 거든. 직장인들용.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심심한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 봐드릴게요. 제 분야 아닌 건 아는 척하던고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이 게시물을 골랐냐면은 이 성형 월드에 엄청난 디테일이 있더라고. 그냥 쌍꺼풀 수술하고 코 높이고가 아니야. 저는 얼굴이 밋밋하고 평평해서 볼륨이 없는 형이라 앞볼 광대 쪽이 없어서 고민인데 필러나 지방 이식 주베룩 볼륨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전반적으로 볼륨을 주는 거랑 필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Scroll downward. 제가 눈이 3배간이 있어서 눈 아래쪽 흰자가 많이 보이는데 눈 밑 애교살을 채우면 좀 나아질까요? 얼굴살 없는데 리프팅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어떤 리프팅을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중안부 긴 얼굴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이 있나요?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뭔가 미에 대한 기준과 이 사람을 보고 종합적으로 많이 그냥 이 풀 픽처를 보고 이 사람의 뭐 레이시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좋은 솔루션을 찾아주는 게 좋은 성형외과라고 의사라고 그치.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저 매부리코 있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거는 뭐 저 70kg인데 무슨 단백질 몇 그램 먹어야 되는데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냥 뭔가 조금 더 홀리스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사진도 없는데 그냥 이런 조언을 했다가 필러 맞았는데 망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게 그냥 베스트 게시물 중에 하나였어. 이런 성형에 대한 성형 문화가 엄청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거에 이- 대해서죠? 진보된 성형 문화에 있어서 뭐 나는 뭔가 새롭다는 생각 사실 안 드는데 뭔가 새롭거나 어떤 의견이 있거나 크게 이렇진 않아요. 그냥 나는 조금 슬픈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뭐 이해는 또 하는 바. 다들 예뻐지고 멋있고 싶어 하지는 그런 욕구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의료적인 시술들은 내 삶을 퀄리티를 올려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이런 약간 텍스처가 다른 건 성형외과는 뭔가 얼굴은 난 솔직히 다 멀쩡하다 생각해. 뭔가 눈이 한쪽이 없고 이래가지고 뭐 인공 안구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은 코가 뭐 비중격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코 한쪽으로 숨이 안 쳐져가지고 이걸 세운다. 이런 건 이해를 하지만 성형외과 본래 치지. yeah, like your face works.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근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포커스가 엄청나게 자기 집중이 돼 있는 거야. 자기 얼굴에 포커스가 엄청 돼 있는 거야. 결국에 뭐 그렇게 돼 있는 이유를 보면 내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보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 그 사고가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가 싶은 마음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히 외형적인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나 봐.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당연히 얼굴이 당연히 팩터가 있겠지만 엄청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야, 이 친구는 잘생겼다. 이 친구는 좀 그렇네. 뭐 이 정도? 근데 막 약간 차은우라는 사람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표준 아니야 지금? 약간 아니면 약간 티모시 샬라메. 약간 어떠한 남성의 정점? 그래서 뭐 100억 있는 뭐 165 탈모남 할래 아니면은 뭐 차은우. 거지인 차은우 할래 이렇게 컴페어슨을 하잖아. 맞아. 그리고 되게 진짜 웃긴 거긴 하지. 맞아. 뭔 말인지 알지? 웃긴 거지. 이 외모에 엄청난 집중을 하는 느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데 외모에 엄청난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당연히 얼굴이 잘생긴 사람과 얼굴이 이쁜 사람이 그만큼 파워가 더 생길 수밖에 없긴 하겠다. 그치. 그 어떻게 보면 권력 같은 거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수많은 댓글들이 결국에는 한 자리 하겠다 아니야. 뭐 그런 거지. 한 자리 하고 싶다.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듀티 그런 권력 거 아니야? 게임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맞아. 뒤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거지 뭐. 근데 내 주변에는 성형한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알게 모르게야. 엄청 그치. 티가 안 나게끔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가? 남자도 그렇고. 성형. 근데 뭔가 이런 컴플렉스가 만약에 생기면 진짜 그게 그 셀프 어웨어니스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인지도가 그냥 망상급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근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피부에 뭐가 나 아니면은 뭔가 있어 뭐 그러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 그냥. 그냥 내 마인드가 그냥 나를 그냥 이 전체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줌 이거에만 이렇게 포커스가 터널로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뭔가. 그래서 실험 중에 이제 그 면접자들한테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은 취업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연구한 테스트입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얼굴에 흉터를 그린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칠게요 이러고 싹 지웠어. 그리고 면접관은 이거에 대해서 몰라. 흉터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다 이랬던 거야. 내 흉터 때문에 뭔가 눈빛이 좀 이랬고 나한테 더 공격적인 질문 많이 했고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줄줄이 하는 거야. 근데 흉터는 있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들이 있지.
코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 음. 눈이 문제가 아니고 코가 피부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어떤 앵글을 고치면 되는 것 같거든. 얼굴을 고치기보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런 망상에 빠져 있으면 되게 허튼 실수를 하기가 쉬워. 어떻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코가 내가 너무 낮은 게 컴플렉스면은 이거를 오버 컴pen세이트해서 코로 갑자기 이 얼굴형에 전혀 맞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있고 뭔가 이게 낮은 거는 사실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이면은 딱 그 좋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나 이거가 계속 왜곡되고 하다 보니까 0에서 20으로 가면 될 거를 갑자기 1000으로 가버리는 거야.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솔루션인 거지. 맞아. 사실상 그렇게 되면 객관화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진짜. 그게 이제 저 세계에서는 잘 살아남는 의사 아닐까. 근데 또 저 세계가 그냥 뭐 하면은 자기 돈이니까 그 인센티브 구조가 그러니까 나의 그 인트레스트를 봐주기가 그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사람 얼굴 구조에 봤을 때. 근데 뭐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럼 하라고 하지. 나 같아도 그러겠어. 뭔가 내가 이 직종이라면은. 근데 손님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같은 생각이 들어. 정말 잘하면. 일단 성형률이 너무 높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태국 이런 데서 엄청 오잖아 성형하러. 그래서 나는 손님을 막 가리고 가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걔네들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못 가릴 수도 있겠다. 손님이 없을수록. 뭔가 오히려 진실되게 가는 게 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사실 그게 맞고. 근데 좋은 성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진짜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체적인 기능을 잃어서 그걸 아니, 고치는 건 뭐 있겠지만 본인이 만족하고 성형한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은 그게 나쁠 이유는 나는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자연의 밸런스보다 의사가 더 밸런스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뭔가 그거는 또 약간 다른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물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성형을 하게 되는 이유만 따져서 성형을 해서 심플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고쳤어. 마음에 들어. 그럼 해결이 되는 거긴 하지. 근데 그 기저에 있는 나는 이제 심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뭐랄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은 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선택들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 있는 그 뭐랄까 어떤 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존재하고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춰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설득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개체가 소수가 아니고 굉장히 다수고 맞아. 그리고 그 인식이 약간 당연한 듯이 존재하고 있잖아. 굉장히 그치. 기괴하게 그런 현상이 사실은 뭐랄까 건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긴 해. 확실히. 뭔가 아토피가 심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뭔가 가공 제품이라든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아토피가 생겨. 근데 고기는 계속 먹으면서 피부만 매끈하게 하는 느낌? 성형이 나한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성형은 증상 완화야. 나의 어떠한 기저 심리 때문에 그게 내 얼굴에 대한 약간 시름으로 나타나고 코가 낮아. 그래서 코를 고쳤어. 근데 내가 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저 심리는 없앨 수 없는 거지. 코를 높였다고 해도. 그리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발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번에 코였다면은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뭔가 이제 과학이나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할 만한 어떤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좀 공감은 돼. 너가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뭐 나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긴 해. 발상 자체가 굉장히 T적인 발상인 것 같고 그냥 좀 더 F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냥 자기 기분 좋으라고 했고 맞아. 자기가 해서 기분 좋았으면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부모님이 내려주신 얼굴에 그런 플라스틱 쪼가리를 넣고 이거는 세상에 약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너가 그 꼰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꼰대인데? 아니 부모님이 주체가 안 되는데? 잘 낳아주시고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얼굴 다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손을 댑니까? 이런 생각? 자유 의지로 하는 거죠.
뭐 그런 말 할 말이 없는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선택 중요한 거 그런 말 할 말이 아닙니까? 없죠. 그런 말 할 말이 없죠. 개인의 의지를 네. 또 근데 내면의 지팡이가 뭔가 꿈틀댄달까? 뭔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아니 막 그렇게 즐겁진 않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나는 안 드는 것 같아. 확실히. 맞아. 내가 만약에 성형을 해서 잘생겼다면은 지금보다 더 유명했을까? 유명하긴 했겠지. 내일 가라. 유명했겠지. 아니 이미 모든 현상이 그걸 증명. 이거 너무 사이언스긴 해. 언페어한 거 아닌가요? 뭐 원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나는 애초에 삶이 졸라 불공평한 것 같은데. 성형해야겠는데? 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형을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장 나의 비프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 Right. 이거에 대한 뭐 부모의 허락이 있든 없든 법적으로 이거는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19살 하기 전에 뭐 문신도 못 하는데 왜 중학교 3학년이 쌍꺼풀 수술을 하냐는 거야. That's 그게 crazy. 왜 가능하냐는 거야. 그리고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도 하고 무슨 막 결국에 그게 얘기한 어떤 기저의 그 의식이 너무 멀리 퍼져 있기 때문인 거 아니야? 그냥 성형 선진국? 아니 그리고 그 어떤 그 이미 그 장벽이 무너진 거지. 이미 다들 어떤 그런 충동에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고. 맞아.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돼가고 있는 거고 그런 충동에 그냥 자기를 이렇게 던지는 게 그냥 그런 거 아닐까? 와, 조금만 브레이크를 넣고 싶다는 게 그냥 나의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자유고 뭐 하지만 그냥 조금만 더 우리 이거에 기다려보면 안 될까? 그래 얼굴이 그래도 다 발달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라는 그냥 나의 생각인데. 맞아.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긴 해. 야, 중학교 때 성형시키는 거는 진짜 빡세긴 하다. 적당히가 어렵지. 근데 모든 현상이 조금 너무 과격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푹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될까? 아까 저 학생 인권 폐지. 약간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 뭔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이렇게 끝을 모르고 페달을 밟아서 핵 불닭 하고 마라. 또 여기서 일어나는 당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반대의 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커브를 그리게 되잖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내려가고 또 뭔가 그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게 너무 없는 느낌? 너무 빡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이건 좀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기저가 뭔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엄청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만 되라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기대치가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도 돼. 뭔가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여기서 멈추면 좆대. 뭔가 여기서 우리 멈추면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해. 더 선진국 가야 되고 더 올라가야 돼. 왜 OECD 뭐 가야 돼. 뭐 G7 가야 돼. 찍어야 돼. 이거에 끊임없는 그게 있으니까. 그치 맞아. 근데 사실 불가능이거든. 뭔가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페이스를. 페이스도 불가능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와 대한민국을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애국심 결국에. 맞지. 그러니까 뭔가 개인으로서 사고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맞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되게 위험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누군가 이걸 들으면은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다 하겠지만 나는 크게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진짜로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뭐 누군가 날 보면서 저 역시 음악하는 새끼는 똑같네. 머리 긴 놈 저거. 저 똑같은 새끼들이야 이러겠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한민국과 이 잘 나가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얘기인 걸 알거든. 한국에서는. 근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손흥민이 막 이렇게 되는 것도, 김연아가 이렇게 되는 것도, 김치가 이렇게 되는 것도, BTS가 이렇게 되는 것도 다 거기에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넣잖아. 투영. 자기의 어떤 가치를 넣잖아. 나의 존재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야. 그치. 0.001% 나라는 사람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대한민국을 되게 망치고 있는 것 같다는 되게 프레시하다.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어찌 됐건 너가 말한 것처럼 막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왔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개인에 대한 조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좀 더 뭐랄까 페달을 밟는 것에 그쳐서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오히려 더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페달을 밟는 방향성들이 뭔가 되게 막 승모근 힘 빡 주고 야 우리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거 힘내자 이거는 힘은 많이 들겠는데 정작 페달을 가속할 때는 힘이 오히려 더 느린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승모근 힘을 빼고 페달만 천천히 부드럽게 밟으면은 힘을 덜 들여도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야. 뭔가 그런 방향성? 그런 포인트에 우리가 온 걸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어필은 생각해. 이렇게 해서 가야 됐는데 이제는 평지가 왔고 크루징을 할 때가 온 거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온 상황이 온 거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떠한 창작품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니 창작품이라보다 뭔가 제품이 있어. 막 만들었어. 여러 사람이 합쳐가지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시간이 지났어. AS를 해야 돼요. 이게 요즘 나오는 것들로 갈아 껴주고 뭘 해야 돼. 형태를 유지를 하더라도 이 분명히 AS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 왜냐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소프트웨어가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고 방식과 지금 어린애들이 하는 사고 방식이 너무나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뭔가 다른 시대가 되고 있고 이게 형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의 실정은 되게 달라진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이전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앞으로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얘기였는데. 그냥 야 임 선생님이 대한민국 우리는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찬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게 답이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나와서 그러면 진짜로 나오면은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대한민국의 어떤 뭔가 이 어떤 사회의 일부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와서 그냥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 사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앞으로를 대한민국을 봤을 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 이전의 방식들로만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더 문제가 될 거야. 지금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계속 힘싸움만 계속 할 거고 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남자 여자 갈라서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사고에서부터. 진짜 애국자네요. 진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방식이 다를 뿐인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뭐 오케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Let's go. SPNS